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 두 번째,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은 아니고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외무역법에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입 공고. 대무역법에 위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산업부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이제 무역에 대해 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수출입 공고. 자, 다음은 통합공고라고 해서 대외무역법이 아닌 나머지 법, 즉 관련 부처, 관련 이제 행정기관에서 각각 관련법에 위고하여 무역을 제한했으면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즉 산업부 장관한테 통지를 해주면 산업부 장관이 한 번에 대무역법에 의해 공지를 해주는 통합공고. 자, 마지막으로 수출입 공고도 통합 공고도 아니다. 일단 무역 무조건 긴급하게 막아야 됐다라고 했을 때 시행하는 특별 조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고 했을 때 수출입 공고가 적용될 수도 있고 통합 공고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면 분명히 특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대외무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물가안정법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입 공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공고는요, 이제 대외무역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것은 수출과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될 때 이제 고시를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수출입 공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 공고는요, 정확하게 수출 금지, 수출 제한, 수입 금지, 수입 제한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수입 금지에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그리고 수입 제한 3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수출입 공고에서 수출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고래고기. 자, 다음에 게, 생모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대무역법에 위하여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수출 제한. 수출 제한이라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만, 즉 그냥은 수출할 수 없고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사, 철강제. 규사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철강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미국의 한국 철강제에 대한 미국의 이제 수입 제한 조치가 들어가면서 이제 쿼터 할당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위하여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규사 같은 경우는요, 교일제협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철강제 같은 경우는 철강협회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와 제한은 이렇게 다르구나. 자, 그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입 제한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항공과 관련된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수출입 공고에서는 수출 금지, 수출 제한, 현재 수입 제한에 대한 물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도 수출 금지나 수출 제한으로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즉 산업부 장관이 이렇게 수출입 공고에 물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그럼 수출입 공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물품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조의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라고 읽습니다. 보세요. 1호, 헌법에 따라 체결 공고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호, 생물자원의 보호. 3호, 교역 상대 국가의 경제협력 증진. 4호,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호. 그 밖에 통상, 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다. 자, 보세요. 이 어디에서도요, 마스크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고입니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이제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대외무역법에 위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알려주면 한 번에 통합해서 올려주는 게 통합공고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하는 건 간단해요. 수출입 공고는 대외무역법에 위에 제한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이 아닌 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과연 통합공고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출 수입 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수출 수입 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 수입 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통합공고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12조의 규정에 위하여 동법 이외 다른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즉 동법, 즉 대무역법이 아닌 법에서 수출입에 대해 무언가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입 요건 확인 및 통관 업무의 관소화와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통합공고에, 즉 대외무역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통합공고라고 했는데, 그럼 통합공고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들은 무엇이 있느냐? 뭐 약사법,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관리법 쭉쭉쭉 있죠. 여기 뭐 위료기기법 뭐 쭉쭉쭉쭉 있죠. 이 많은 법 중에 쭉쭉쭉 봐도 뭐예요? 물관정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면 특별조치 있지 않냐? 특별조치가 짱이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무역을 제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외무역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 1호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이거 천재지변, 이 정도면 천재지변 맞죠? 이거 1호가 해당할 것 같아. 2호 교역 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2호는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고. 3호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아니죠. 왜요? 그 마스크 보내주면 돈을 더 많이 준다라고 했으니 딱히 뭐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4호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것도 해당 안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4의 2, 5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원래 1, 2, 3, 4, 5가 있다가 4의 2가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 추가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은요, 1조, 2조, 3조 이렇게 있다가 뭐 2조의 1, 2조의 2 이렇게 있다라는 거, 개정되면서 중간에 추가된 것을 말해요. 4의 2가 이제 몇 년 전에 추가된 겁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 여건의 급변으로, 즉 교역의 그 환경이 변화하여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딱히 이건 아니죠. 사실 4의 2가 왜 생겼냐면요. 이제 미국이 핵무기 때문에 이제 이란에 대해 이제 무역과 금융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방국인 우리나라한테도 이란이랑 이제 그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란이랑 이제 무역이나 이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럼 그거 법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미국이 요청하여 자꾸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국제 공조에 따른 미국의 그 요청에 의해 국제 공조에 따른 교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런 때 적용되는 거지 지금 마스크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5.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 보존 또는 국내 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딱이네요. 야, 왠지 1호와 5, 즉 1번과 5번으로 마스크에 대해 수출 제한이든 금지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을까? 이제 잘 보세요.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에서는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조의 2, 3, 4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 상대국에 대하여 물품 등의 수출 수입에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 이제 특별조치죠. 특별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상대국과 협의해야 되고, 자,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끝내야 되고, 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 조치를 하려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딱 봐도 뭐예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2, 3, 4의 2, 6, 5. 자, 그러니까 뭐예요? 1과 1호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것을 기준으로 특별 조치를 시행하려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특별 조치, 즉 수출이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1호나 4호에 해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교역 상대국에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사실 1호에 해당되면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특별 조치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왜 1호로 마스크 수출 제한을 안 걸었을까요?
천재지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은 국가가 선언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천재지변을 선언하는 시점에 관련된 모든 계약이 다 취소가 되고 무효가 되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천재지변, 소위 우리나라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진짜 IMF 사태나 이럴 정도로, 왜냐면 사실 천재지변은 후폭풍이 너무 심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천재지변을 선언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계약이 연기됐고 그랬죠. 그 교육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교육부에서요, 자, 이렇게 이런 때는 뭐 수업도 일수도 좀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 좀 가정에서 집에서 수업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은 천재지변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뭐예요? 교육부가 천재지변을 선언했다, 정부가 천재지변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보세요. 신종 코로나 천재지변 아니다, 수습나선 교육부, 수업에서 10% 감축 가능, 신종 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라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거 천재지변이라고 나는 선언한 적 없다. 자, 이럴 정도로 천재지변을 국가적으로 선언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거 사안은 이겁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위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라고 해서 제 4호에 해당하는 건 별도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킴벌리 프로세스, 덜 친숙한 용어일까요? 저희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영화 아시죠?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를 거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요, 아프리카 분쟁 지역은 그 다이아몬드 판돈으로 다시 전쟁을 계속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다이아몬드를 팔기 위해 그 아동에 대한 노동력을 계속 착취해가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즉 아프리카 이제 분쟁 지역, 이런 분쟁 지역에서 나는 다이아몬드는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제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거래하지 말자라는 게 킴벌리 프로세스고요. 자, 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소말리아에 대한 무역에 관한 특별 조치, 이런 식으로 4호에 해당하는 건 별도의 고시에서 딱딱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호와 4호가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는 온 국민한테 필요한 건데, 보세요. 일단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살 시간도 없고요. 그럼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자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자, 그래서 수출을 못하게 했다라고 해서 마스크가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수출을 제한하고 그 마스크에 대한 수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생각한 게 어차피 대무역법이 적용되기는 글렀다. 자, 그러면 물가안정법이 있으면 되지 않냐? 물가안정법은 정확하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고요. 처음 이 법이 나왔을 때 이제 공정거래법이랑 합쳐져 있다가 이제 공정거래법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물가에 관련된 것만 남았습니다. 그럼 물가안정법, 먼저 이제 가격에 관한 무언가 좀 조정을 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 자, 지금 마스크와 관련해서 주무부 장관, 그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식약처입니다. 일단 식약처가 메인이고 그 다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겠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가격 정확히 표시하라고, 용역의 대가를 정확히 표기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경기도지사,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요, 이제 생산 공장 찾아가지고 가격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뭔가 지자체가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마스크 업체들은 뭐예요? 야, 주무부 장관이야, 물가안정법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자체 니들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개정됐습니다. 뭐라고요? 주무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뭐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한마디로 뭐예요? 시도지사도 이제 주무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도 이 마스크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물가안정법이 또 최근에 이렇게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그랬죠. 지금 마스크를 뭔가 매입해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건 맞겠다라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7조에 있습니다. 매점 매석 행위 금지라고 해서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 매석 행위를 지정한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물가안정법 이제 그 7조에 따라서 이제 무언가 이제 폭리를 취하거나 뭔가 장난질을 치는 거 일단 좀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정부가 무언가 더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자, 그리고 나온 게 끝판왕이죠. 물가안정법 6조 긴급 수정 조정 조치. 그래서 긴급 수급 조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 있냐면요, 6조 1항 보시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지금 마스크 얘기죠. 마스크가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국민 생활에 안정을 해치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 보세요. 하지만 기간은 5개월입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건 5개월이 맥시멈이에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생산 계획의 수립, 실시,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구에 관한 지시, 이걸 가지고 정부가 뭐 50%는 80%는 다 정부한테 공급하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수출하지 마라. 운송, 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쭉쭉쭉 나오죠. 자, 다음 보세요. 6조의 2항 보시면 정부는 1학기 때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고, 1학기 때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그래도 특별 조치보다는 빠릅니다. 그 시행령을 볼게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주무부 장관이 시행한다. 주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식약처와 산업부입니다. 주무부 장관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과 기간, 사유를 고시해야 된다. 고시하라고 했죠. 그럼 현재 주무부 장관은 산업부와 식약처라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식약처, 정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 전문이라서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죠. 산업부 홈페이지에도 뭐예요? 관련된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법에서는 먼저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고시 내용 잘 보세요. 식약처 고시 5조를 보시면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이 고시는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다. 아까 법에서 그 긴급 수급 조치는 최대 5개월까지 유효하다라고 했으니까 5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유효 기간을 좀 정해야 됩니다. 산업부 고시도 뭐예요? 6조랑 보시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고시는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결국 물가안정법이 됐건 뭐가 됐건 결국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 사실 수출 금지를 걸었잖아요. 자, WTO 자유무역 협정에 위과하여 문제는 없는 것이가, 수출 제한을 하든 수입 제한을 하든 그것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정확히 그렇게 할 만한 사유가, 정말 그렇게 제한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무역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럼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마스크에 대해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그럼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해서 제소를 걸게 됐을 때 문제는 없을까? 일단 걱정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전 세계가 이 모양인데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전 세계가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중국이 그러겠어요? 일본이 그러겠어요? 한국이 마스크 수출 안 했습니다. 쟤들이 자유무역 안 했습니다라고 제소할 수 있겠어요? WTO 협정, 정확하게 이제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11조에 보시면은요, 이제 무역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11조랑 보시면 다른 제약 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제약 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의 옛날 번역이라 그래요. 쿼터죠. 할당.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에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제약 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수출 제한이나 수입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2호입니다. 2호 보시면 2조 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안 해도 되는, 즉 이 마스크건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을 걸 수 있는 두 개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 또는 수출 제약 당사자에게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다 나와 있죠? 상품의 중대한 부족 방지 또는 완화. 마스크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이 5천만이 되면 하루 생산이 막 1,000만이죠. 지금 하루에 4천만 개씩 부족한데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간다고요? 아니요. 상품의 중대한 부족. 자,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WTO의 그런 제소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평생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실 요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무하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관스사 수험생들이 보통 관심이 좀 많아요. 왜 대외무역법이 아니었을까? 자, 그리고 이제 그 WTO의 제소에 대해서는 왜냐면 무역 제한을 한 것이니까 어떻게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 즉 WTO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정리를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논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이제 해드렸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게 이제 일본의 그 전략물자 수출 제한에 대한 이제 WTO 분쟁,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그 수산물 수입 제한에 대해 이제 WTO 분쟁에 대해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승소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순히 수출 제한, 수입 제한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그런 개념보다 결국 그 이론적인 개념도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아마 조금 더 이제 우리들의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실무도 더 잘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